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3월 1일 밤에는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어떡하나, 건물 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고 이불 속에서 몰래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재개발이 잔뜩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학교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저도 등하교 때문에 뒤척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 2일이 돼서 처음 학교에 갔다가 돌아온 아이는 엄마 학교 진짜 재밌었어. 아침에 선생님이 책 읽어주셨어 하면서 아주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도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경기도 시골에서 자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글도 제대로 못된 채 입학한 친구들이 많았던 동네였는데요. 어린이 책을 구매해서 읽을 여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1, 2학년 내내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주셨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왔을 때 또 점심을 먹고 짬이 나면 항상 읽어주셨는데 항상 가장 재미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딱 멈추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궁금해서 저희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어느 한 날은 그 지도서를 훔쳐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제 아이도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읽어주는 시간을 너무 좋아해서 아침이면 너무 졸려서 눈을 못 떠도 늦으면 안 된다고 벌떡 일어나서 학교에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독서 기록장을 쓰는 것도 배워왔습니다. 소근육이 약한 친구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문장을 짧게 써볼 수 있도록 칸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파일로 묶어주셨어요. 저도 어릴 때 배웠던 파일 정리 방법을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평생 사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2학기가 되자 좋아하는 책을 가져와서 책 선생님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대신 읽어주셨다고 하는데 아마 라디오에서 이렇게 DJ가 자기가 사연을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을 겁니다. 따뜻한 봄에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도서관에 찾아가서 같이 책을 언제 반납하고 어떻게 빌려야 하는지를 배웠는데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일정 관리를 하는 법도 아이가 저절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2학기에 학교 공개 수업 날이 되었는데요. 역시나 우리 반의 공개 수업은 그림책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을 지루해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고 저희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책과 하는 일상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조금씩 아이들을 책에 가깝게 스며들게 해주신 선생님의 노고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11월부터는 선생님께서 그동안 아이들이 쓴 그림과 그림을 모아서 ISBN을 발급해서 바코드도 넣고 학부모의 응원 메시지를 적어서 그림책을 제작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열정이고 헌신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또 만들어진 책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할까요? 학교에서 이렇게 즐거운 책에 대한 이야기로 추억을 쌓은 아이들은 앞으로도 풍성한 삶을 책과 함께 살게 될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재개발 철거딱지와 함께 마을에 단 하나 있던 도서관도 사라진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가 솟아나는 샘물 역할을 해주신 산곡초등학교 1학년 3반 김예나 선생님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저희 반 선생님께서 공개 수업 때 틀어주신 함께 걸어 좋은 길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아이들이 그림과 글로 만든 것인데요. 아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학교 가는 길이 즐거우실 수 있도록 늘 성찰하고 돕는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저는 황석영 작가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물론 삶에는 실망과 환멸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하고픈 일을 신나게 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많은 소식들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교육을 신뢰하고 또 학교를 사랑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훨씬 더 많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교육해 주신 선생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